LH 투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의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직계 가족, 예.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없다고 일단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같이. 예.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제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에 맞춰서 청와대도 바로 신속하게 내놓았는데 네. 청와대는 뭐 어떤 의도와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청와대나 현 정부가 이번 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이 조사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야당은 청와대 비서관들 다 조사해 봐야 된다. 거기도 투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청와대를 향한 공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상당히 행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좀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넘어갔다가는 지난번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당신네 대변인부터 걸리지 않았냐? 그랬죠. 라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생각하면 청와대가 워낙 호되게 그때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본인의 배우자의 본인 직계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차명, 익명 다 뒤져봐라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사실 차명 익명까지 다 하려면요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사도요 동의서 받아서 이게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등과 같은 개인정보 입력해서 거기에 걸리는 걸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행정적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컨대 이걸 익명이나 아니면 차명으로 거래한까지 하려면 예컨대 금융위원회나 국세청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 등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까지 쓰기는 이게 너무 영향력이 클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반발도 클 수 있고 예컨대 여기서 무슨 한 명의 비리가 나오거나 의혹이 생겨서 그런 의혹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게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와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는 지금 배우자하고 직계 가족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신도시 개발 정보에 접근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힘을 쓸 수 있다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한번 조사해 보자. 이것까지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김태년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이거 좀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는지 좀.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를 해서 투기하는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의 익명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투기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정 협력 강화를 주문한다니 어처구니가 참으로 없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김태년 예. 민주당의 이제 대표 권한 대행이죠. 원내대표 겸. 예. 300명 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300명 다 하자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아직까지 그게 정말 비밀 정보라든지 뭐 미공개 정보를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원 모두가 검사를 받아보고 조사를 받아봐서 국민 앞에 떳떳한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아마 제안한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잖아요. 물론 이번 LH 사태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 일어난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가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고 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아마 LH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하자고 하는 뭐랄까요 선제적인 어떤 제안을 하는 것 이거는 사실 현재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명분상으로도 사실 모든 국회의원 다 국민의 대표인데 예. 우리 그럼 깨끗하다고 하면 비판하기 전에 우리도 먼저 그럼 조사 받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금의 그 어려운 정치적 현안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의원 모두가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조사를 받자라고 예.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싫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좀 하기는 난감하죠. 어렵죠. 예. 근데 받긴 받는데 예. 오케이라고 일단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 막 불거진 거는 전부 다 민주당 쪽 3명이 나왔단 말이죠. 예, 연달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휘말려 들어갈 건 없는 듯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까 원내대표 얘기도 주호영 근데 왜 원내대표. 지금 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느냐 예.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면서 약간 빼는 듯한 느낌도 봤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볼 때는 이게 빼는 이유가 그러면 정말 당당하다고 하면 함께 조사받는데 그럼 우리도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나서는 게 맞지. 이걸 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 여론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당이 지금 뭐 3명의 의원이 현직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뭐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민주당에서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뭔가 또 숨기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어요.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럼 다 해보자. 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저는 국회의원 모두가 하는 것도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 모두가 해보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예.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도 또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하려면 해라라는 말은 일단 꺼내 놓는데 그렇죠. 사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러면 어디에다 조사를 맡길 맞습니다.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예. 누구까지 또 범위도 정해야 되고 예. 그럼 방법도 또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 논의하다 보면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통령 선거전으로 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이 사실 있어요. 저도 그런 좀 의심이 품고 있고요. 저도.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공방을 하고 뭐 이슈가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방식의 조사 주체, 뭐 가장 중요한 조사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국회 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할 거냐. 그렇다고 제가 볼 때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뭐 그 국회 내에 윤리위원회에서 하든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야가 일단 국민들의 이런 분노, 국민들의 어떤 그 LH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실망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런 말을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공방만 오가다가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저렇게 공방이 오고 가면서 4.7 재보궐 선거까지 간다면 선거에 영향은 얼마나 미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 그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의혹 수준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든 야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 당의 의원들이든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의혹들을 계속 파헤쳐서 밝힐 겁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결과는 모르잖아요. 뭐 조사해보고 확인해봐야 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의혹 수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할 때 영끌을 쓰는데 영끌로 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정치권이 서로의 분리, 유분리에 따라서 많이 제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저런 얘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가 상당히 혼탁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누가 했다더라, 또 누가 했다더라, 예. 어느 당 소속이다, 그렇죠. 어느 당 소속이다. 이게 손가락질만 서로 오고 가다가 예. 사실 중요한 거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허술하게 만들어 놨길래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반성하면서 이거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빨리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방만 오가다 끝나면 안 되겠죠. 예. 네, 최지봉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